그러면 우리 상담사님한테는 마이크를 돌려야 돼. 이런 거는 사실 상담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또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미진님처럼 이렇게 마음의 병까지 앓고 계시는데 이런 지인들한테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라는 걸 말조차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정말 해야 됩니까? 네. 네, 제가 실제로 만난 분 중에도 정말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이제 서로 기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 기여요? 네, 싶은 네, 욕구. 이런 말이 좀 어려운가요? 많이 어려워요.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꼭 이렇게 누가 아프면 내가 돌봐주고 싶다 이런 서로의 보호 그런 마음들, 본능? 네네, 서로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싶고 뭐 음.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이제 네. 잘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그럼 우리 그렇게 미진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 고민하지 말고 남자친구한테 다 털어놓는 게 그게 조금은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북한에서는 그런 정신질환이 여기 한국보다는 좀 더 얘기 꺼내기가 어렵다고 이제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해결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함이 반응에서. 네. 무기인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남자친구분께 또 마음을 열고 말을 해주시면 아마 이해해주시지 않을까요? 많이 사랑하시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도 나도 다니고 있었어. 손잡고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에 털어놓기 굉장히 힘든 그렇게 문제니까. 하면 최상의 그림이죠. 네. 네, 그렇게 하면 그렇죠. 최상의 그림이고 만약 경우에 그래도 이해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거죠. 나를 이해하지 선생님 못. 너무 극단적입니다. 네. 아니면은 편집하실 거죠. 아니요. 우리 네. 미진님 정말 오랜만에 지금 꿀 뚝뚝 떨어진 연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요. 이제 시기가 되게 약간, 되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기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면 어려운 거예요. 세터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은 나도 세터민이지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것은 정말 깊이 있는 이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좀 아프대. 아 그래 내가 한번 안아줄게.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아픔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그 깊이까지 깊이 있게 사랑하고 깊이 있게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탈북민 분들께서는 정말 어려운 길을 거쳐서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정신적으로 정말 강인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 통계를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의료 수급권자 그 탈북민들의 정신과 이용이 일반 의료 수급권자보다 6배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탈북민들이 그러면 주로 시달리는 정신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우리 미진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어느 가정 중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뭐 공황 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정신력이 강한데 강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급자들보다 한 6배 정도 더 많다. 네. 이렇게 나온 거는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세태민들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킬 수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다 하는 거는 이 사회에 내가 잘 적응하고 싶다 하는 그 내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아니면 찾아 안 가고 혹시 찾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대다수 탈북자들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찾아갔다는 거는 저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그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나. 사실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환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과 치료라는 거는 내가 있음에도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탈북민들의 어떤 수치가 높은 거는 굉장히 어떤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있다. 이렇게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좀 동감을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우리 김선영 상담사님, 요게 지금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한 어떤 치료를 받는다던가 상담 치료하러 가는 게 많이 꺼려하시나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좀 추세인가요? 네, 뭐 한국에서도 이제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병원에 이제 진료 받으러 가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인식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는 모두가 다 꺼려지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는 거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많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정신과 다닌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진짜 정신질환 환자 엄청 막 정신이 안 좋은 그렇게 보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전 선생님 말씀이 인상 깊은 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미진님은 진짜 엄청난 용기를 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걸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털어놓으시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 받을 때 그 본인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공황장애라던가 뭐 거의 겹치는 부분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좀 주로 가가지고 이제 상담이나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지나간 그 일들, 과거에 네, 대한 과거에 기억들.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 과거가 이제 저희 북한 탈주민으로서는 진짜 글쎄요 힘들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 있긴 하겠지만 진짜 아프고 힘든 가정을 이제 이겨내면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픈 추억들을 아픈 과거를 다시 이제 내절로 이제 내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분이 막 터지고 머리가 막 더 아픈 것 같고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요. 근데 그렇게 힘든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좀 나아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좀? 이제 그런 앞에서 이제 울분을 터지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죠. 네.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제 몸쪽 증상으로도 또 아프고 이제 그랬는데 또 그러고 나면 또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뭔가 이제 멍어리가 됐던 게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또 이제 그러면서 약도 함께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입국 후에 바로 나타났나요?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나요? 입국 후부터 이제 계속 걱정을 하면서 연락을 하면서 또 이제 오빠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또 여기서 해야 할 공부도 있고 일도 해야 하고 그와 반면에 또 북한에 이제 아픈 오빠를 또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것도 진짜 엄청 빡셌거든요. 그때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금 아픈 마음들을 공부를 하면서 또 그 순간만큼 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병원도 직접 가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병원에 직접 가게 되셨어요? 네, 막 많이 아프고 막 진짜 심장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이 심장이 네. 떨리고 온몸이 다 떨려요. 그리고 무서운 공포증, 무언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공포감이 생기고 그와 동시에 이제 두통도 막 심하고 열은 안 나는데 열이 나는 것처럼 막 화끈화끈 막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나 죽고 싶다. 손목을 굽고 싶고 아니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근데 주신 생명을 내가 헛되이 하지 말고 좋은 분들도 옆에 많고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다시 받고 병을 고쳐보고 힘차게 또 살아보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된 것 네. 같아요. 이 자리까지 나와주시고 또 본인 얘기 이렇게 저희한테 진실 맞습니다. 어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지훈 선생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미진님처럼 이제 정신과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좀 가기가 아직까지 많이 사회적으로도 꺼려지고 이러니까 꼭 정신과에 가야만 이런 게 치료가 되나요? 아니면 좀 뭐 한의학이라든지 아니면 멘토, 뭐 애인, 친구, 커뮤니티, 뭐 취미 좀 이런 걸 만들면서도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환자가 처한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병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얼마나 그 강도가
심한 상황을 겪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네네. 같거든요. 정말 심할 때는 뭐 무의미하게 나는 병원 안 가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이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가족처럼 친구처럼 지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옆에 있으면 좋고 또는 뭐 종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꼭 지금보다 다르게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주변 상황을 이용하면서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김선영 상담사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어디서부터가 일단 시작이고 내가 어떻게 좀 그렇게 앓고 계시는 분들이 시작을 해야 될지 지금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많으실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이제 첫 발자국을 내디뎌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거 시작이 어디라고 좀 보세요. 일단 어떤 얘기든 내가 무언가를 얘기해보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뭐 그냥 꼭 북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 뭐 한국 생활하는데 이런 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부터 얘기를 터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 같은 것부터 얘기해보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런 얘기부터 또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그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본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용기가 네. 일단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선생님 그 누구나 노력하면 다 적응할 수 있다. 흔히 이런 생각을 하지만 특히 이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제 탈북민들에게 남한 생활은 노력만으로 헤쳐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그 개인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한테 얘기를 우선 하고 싶은데요. 절대 이거는 당신 잘못이 아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게 뭐 내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거는 그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그 환경이 만들어낸 거지 당신 자신이 못나서 당신이 이 환경에 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나를 탓하지 않으면 우선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나가고 싶다, 꼭 벗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병원을 찾아야 되나?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심할 때는 저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까처럼 지인을 통해서 종교단체를 통해서 또는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상담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상담 치료가 아니지만 상담센터를 찾는 이유는 치료받으려고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약물적인 치료나 그게 아니에요. 들어줘요. 그때 이 안에 게 폭발해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그 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줄어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 본인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노력해서 상담을 받을지 병원 갈지 본인이 결정을.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많은 탈북민들이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나만 혼자 잘 살아. 이런 죄책감 때문에 요즘 우리 상담사님이 운영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상담사님께서 여기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언제든 찾아와서 본인 얘기 털어놔라.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센터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요. 같은 북한 사람한테 얘기하자니 같이 괴로우니까 이제 다른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국 사람한테 얘기하자니 내 얘기를 잘 이해 못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들 종종 듣게 되는데요. 네,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상담사님 목소리가 너무 밝지 좋으세요. 않으세요? 네, 맞아요. 상담을 받으면 기분이 막 따뜻해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약간 레몬이랑 네. 막 향이 막 느껴지는 거. 레몬은
평도 네. 느껴지고 따뜻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짜 친한 언니의 느낌도 있어요. 목소리에서. 그래서 꼭 가서 우리 이걸 보시고 계시는 탈북민들 중에서도 이제 정신적으로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상담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좀 용기를 내셔서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 같이 정착생활 다정한 딱 친구 박이성. 정현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편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맺기 전에 지금까지 정착생활 가운데서 도움과 지지를 정말 많이 받았던 기억에 대해서 우리 김지윤 선생님 마지막으로 잠시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 얘기 꼭 해보고 싶었다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좀 이야기를 한마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생활이 지금 19년입니다. 네, 와. 2002년도 월드컵 때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오. 꽤 오랫동안이 월드컵 보려고 오신 건 아니죠? 어떻게 알았지? 네. 네. 우리 김지윤 선생님 핸드폰에 그 연락처가 무려 6,000개가 넘게 저장돼 있대요. 정말요? 네. 6,000개요? 의미가 없고요. 6,000개. 네, 저는 일단은 뭐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착을 잘했네 또는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 나 정착을 잘했나? 내가 성공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가장 큰 도움, 가장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준 상황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었던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네. 언니처럼 지내는 이 언니가 옷가게 하는 언니였는데 처음부터 어찌어찌 하다가 알게 됐는데 굉장히 저한테 친언니 같았어요. 제가 아플 때 제가 언제가 열이 엄청 많이 나서 덜덜덜덜 떨다가 눈 떠보니까 제 침대 맡에 앉아서 제 손 꼭 잡고 눈물 뚝뚝 떨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에 우리 친언니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가족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인연이 이어오고 있고요. 아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토민들이 한국 사회에 3만 명이 넘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 주변에 있는 기존 한국 사람들이 도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트민들도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잘 가지면서 한국 분들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한국에 계신 분들, 세트민들을 잘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정착을 한다는 거는 통일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찬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언니를 생각하면 내가 꼭 이 언니 같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이 언니 모습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동포들한테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없군요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도 따뜻해지고 마음의 병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좀 치유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네, 마음의 병은 사람으로 원고고 또 사람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네. 방송도 보고 계신 많은 탈북민 분들도 오늘 방송을 좀 위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시간에 우려편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네, 저희 방송은요. 우리온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 우리온 TV에서 볼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정한 딱친구. 저희 팟캐스트는 매주 월요일에 그리고 유튜브에는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다 같이 정착생활 다정한 딱 친구 박유성. 정현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